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매일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누며 코인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코인 티타임이에요. 리플에 오랫동안 투자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법, 소송, 규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오실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라는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리플이 불법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힘겹게 지나왔기 때문이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고 투자자들의 눈물을 삼키며 드디어 값진 판결을 얻어내어 이제야 맑은 하늘을 보나 싶었는데 또 다른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죠. 바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정, 일명 클래리티 법안 때문인데요. 코인 투자자들이라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래리티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명확성을 뜻해요. 이름 그대로 그동안 코인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모호한 규제들을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미국 의회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법안이죠. 그동안 코인 시장은 마치 제대로 된 규칙도 없는 무법지대 같았어요. 어떤 코인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으로 취급해서 아주 엄격한 무거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코인은 금이나 은 같은 상품으로 취급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옥신각신 싸워왔죠. 이렇게 뚜렷한 규칙이 없다 보니 규제기관이 로비를 받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단속을 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리플이 바로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었고요. 그래서 의회는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자, 이제부터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게 증권과 상품의 기준을 명확하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참 좋은 법안 같죠? 헷갈리던 기준선이 완벽하게 정리되면 기관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큰 돈을 들고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코인을 자유로운 상품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내건 조건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깐깐하다는 데 있어요. 특히 리플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기준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그 치명적인 조항의 핵심은 바로 탈중앙화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코인을 칭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탈중앙화죠. 특정 국가의 은행이나 힘 있는 단 한 명의 회장님이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기존의 돈과 달리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권력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통제하는 민주적인 시스템이라는 뜻인데요. 클래리티 법안은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이 법안의 내용을 우리 일상생활로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TV에서 많이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번 상상해보죠. 방송국에서는 오직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투표로만 100% 결과가 결정되는 진정한 국민의 아이돌을 뽑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누구 한 명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탈중앙화된 오디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방송을 감시하는 정부기관에서 이 오디션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아주 엄격한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한 방송국 담당 PD가 만약 전체 투표권의 20% 이상을 여전히 자기 주머니 속에 꽉 쥐고 통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공정한 대국민 오디션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그냥 PD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참가자의 순위를 조작해서 1등으로 밀어줄 수 있는 방송국 내부평가, 즉 회사의 사적인 캐스팅 장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내세운 무시무시한 20% 룰이에요. 어떤 코인이 발행되었을 때 그 코인을 만든 재단이나 특정 회사가 전체 발행 물량의 20% 이상을 한 손에 꽉 쥐고 있다면 그것은 탈중앙화된 코인이 아니라는 단호한 선언이에요.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들고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20% 이상의 코인을 가진 회사도 언제든 막대한 물량을 던져서 가격을 조종할 수 있는 위험한 권력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20% 이상을 쥐고 있는 코인은 자유로운 상품이 아니라 아주 깐깐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증권으로 묶어버리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이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매서운 20% 룰의 잣대를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리플에 조심스럽게 대입해 볼까요? 여기서 리플의 가장 아프고 뼈 아픈 아킬레스건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리플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컴퓨터를 열심히 돌려서 조금씩 채굴해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처음 나올 때부터 총 1000억 개라는 물량을 딱 정해서 한 번에 만들어 놓고 시작한 코인이죠. 그런데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이 코인을 탄생시킨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자신들의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하고 통제하는 코인의 물량이 전체의 약 33%를 훌쩍 넘어갔죠. 개수로 따지면 무려 330억 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물론 리플에서도 억울한 면은 있어요. 회사가 이 막대한 물량을 그저 자기들 배를 불리기 위해 무식하게 쥐고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에스크로라는 법적으로 아주 튼튼한 이중 잠금 장치가 달린 보호예수 금고에 이 물량들을 꽁꽁 묶어두었어요.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이 코인들을 시장에 확 내다 팔아 가격을 폭락시키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며 매달 정해진 아주 소량의 코인만 금고에서 빠져나와 생태계 발전을 위해 쓰기 위한 시스템이죠. 일종의 시장 안정화 장치이자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씨앗 자금인 셈이에요. 하지만 차갑고 냉정한 법의 눈에는 그 금고의 자물쇠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그 제도의 긍정적인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 금고의 마스터키를 결국 리플랩스라는 단일 회사가 독점적으로 쥐고 있고 전체 물량의 33%라는 엄청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팩트와 숫자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법안이 정한 20% 탈중앙화 마지노선을 무려 13%나 아득하게 초과해버린 명백한 위반 상태니까요. 이 위태로운 상황을 지켜보던 코인 시장의 유명 인사들도 한마디씩 뼈있는 말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카르다노, 이른바 에이다 코인의 창시자로 유명한 찰스 호스킨슨이 최근 방송을 통해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죠. 클래리티 법안의 기준대로라면 리플랩스는 물량을 중앙에서 너무 많이 쥐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XRP는 또다시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규제를 받을 위험이 아주 크다라고 말이에요. 만약 이 클래리티 법안이 현재의 내용에서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미국 의회를 통과해 정식 법률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은 그동안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노력과 땀방울이 무색하게도 다시 출발선으로 질질 끌려가 불법 증권이라는 끔찍한 족쇄를 또다시 차게 될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현재 수많은 리플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워싱턴의 정치판을 숨죽여 지켜보는 진짜 이유죠.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위기에 처한다면 리플랩스 앞에는 생존을 건 아주 끔찍하거나 혹은 아주 짜릿한 두 가지 선택만이 남게 되는데요. 회사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쥐고 있는 33%의 물량을 강제로 20% 밑으로 깎아내려야만 하거든요. 초과분인 약 13%, 즉 130억 개가 넘는 막대한 코인을 회사 금고에서 당장 빼내어 어떻게든 세상 밖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리플의 가격을 뒤흔들 첫 번째 방법, 바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물량 매각이에요. 회사가 법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이 130억 개의 코인을 시장에 그대로 내다 팔아버리거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방법인데요. 만약 이런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혹은 지속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던 동네 과일 시장에 갑자기 대형 트럭 수십 대가 들이닥쳐서 수천 박스의 사과를 원가에 막 쏟아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과가 너무 흔해지니 당연히 사과 가격은 바닥을 뚫고 폭락할 수밖에 없죠. 리플의 가격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무거운 매도 폭탄, 즉 팔려는 물량을 견디지 못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혹시라도 회사가 법을 지키려고 우리에게 물량을 다 떠넘기고 도망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차트의 그래프를 하락해 만들 가장 잔인한 첫 번째 선택지이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로 전 세계 리플 투자자들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두 번째 방법이자 최고의 행복회로 시나리오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그 130억 개의 초과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가상의 용광로에 던져버리는 방법, 즉 소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소각이라는 단어가 왠지 내 돈이 불타 없어지는 것 같아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코인 시장에서의 소각은 곧 내 자산 가치에 엄청난 폭등을 의미하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아요. 유명한 화가가 아주 아름답고 희귀한 판화 작품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세상에 딱 100장만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비싼 값에 그림을 사고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화가가 창고에 숨겨두었던 13장의 그림을 꺼내더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활활 불태워 버렸죠. 그리고 그림을 찍어내던 원본 틀마저 망치로 부숴버렸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그 그림은 영원히 87장밖에 남지 않게 돼요. 희소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니 당연히 여러분이 거실에 걸어둔 그 그림의 가치는 하룻밤새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겠죠. 리플랩스가 바로 이 마법을 부릴 수 있어요. 법을 지키기 위해 130억 개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코인을 불태워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린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리플의 총 개수가 극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시장에 굴러다니는 코인은 줄어드는데 리플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그대로라면 남아있는 코인 하나하나의 가치는 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코인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의 소각 이벤트가 벌어지면 그 코인의 가격은 늘 중력을 거스르듯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왔어요. 리플이 규제의 매서운 칼날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살을 깎아내는 이 소각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오히려 리플 가격을 단숨에 하늘 위로 밀어올리는 강력한 폭등의 기폭제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무시무시한 위기가 130억 개 소각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낳아 코인의 가치를 폭발시킬 수 있는 아슬아슬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법과 제도는 언제나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한 발짝 늦게 그리고 조금은 투박하게 걸어오기 마련이에요. 클래리티 법안 역시 이제 막 의회의 문턱에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옥신각신 논의하고 있는 초안일 뿐이에요. 아직 정식으로 도장이 찍혀 통과된 법이 아니니 리플랩스 역시 그동안 쌓아온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 그리고 수많은 소송을 통해 단련된 훌륭한 변호인단을 총동원하여 워싱턴 정치권과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의 에스크로 금고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앙화된 통제가 아니다 라고 설득하거나 법안의 20% 기준 자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워싱턴의 굳게 닫힌 문턱 너머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적 거래나 리플 측이 남몰래 준비하고 있을 구체적인 소각 시나리오 같은 진짜 알짜배기 소식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귀에 가장 늦게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은 아직도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한다는 챗 GPT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직접 유료 결제까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가 있니? 너만 알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줘 라고 말이죠. 챗 GPT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를 알려주었지만 그중 딱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습니다. 챗 GPT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주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사라지거나 삭제된 웹사이트를 당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한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2002년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야후 코리아가 뜨고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012년 검색 기록도 볼 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딱 한 사이트만 접속되지 않았었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게임인 줄 알고 닫으려고 했고 코인과는 무관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어요. 제가 팝팝으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까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죠. 당시 도지코인은 이렇게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 달 만에 800원까지 약 1000% 급등했어요.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아니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뭐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이렇게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엔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실제 차트를 막 찾아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 포인트 하나를 또 발견했고 이번엔 2025년 11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을 해보니 내년 5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에 나와있던 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해보니 자, 현재 가격은 89원. 1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어요.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에 여기 나온 대로 5000% 상승이 맞아 떨어진다면요 10원만 매수해도 5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이면 5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답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호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